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환희의 세계로 안내해줄 최상위급 호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이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으로 또 치닫을 수도 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상 진짜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핵심 이슈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414.5달러가 488달러 정고점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기다려왔었던 정고점이었죠. 그것을 이제 뚫었을 때, 제가 뚫고 난 뒤에 이틀 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께서, 이제 축배를 좀 들고,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 않느냐. 그럼 너도 좀 즐겨라. 140달러, 150달러 할 때보다 너 로또 당첨된 것만큼 돈 벌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또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과제를 얘기를 해. 이러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생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 2025년도에 지금 414.5달러의 정고점을 뚫어서 그 위로 더 올라가서 그게 이제 안착을 하려면은 2025년도에 이 생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그때 우려가 결국 어찌됐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도에. 주니퍼의 램프업 기간 동안에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생산량도 그렇고 인도량도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모델 3도 또 하이랜드 버전에서 리프레시를 할 거고, 이 주니퍼도 또 리프레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요 주력 라인업이 리프레시 될 때마다 그럼 20% 30% 주가 하락을 그럼 계속 두드러기가 맞아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테슬라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모델 3 하이랜드가 램프업이 되면서 그때 20% 넘게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138달러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414.5달러를 뚫어서 기분이 저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곧 들이닥칠 이 주니퍼 램프업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지금 여전히 이 이슈는 이제 미래 사업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테슬라에게는 이 생산 문제가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안도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리면 저는 이것이 로보택시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이것도 세 발의 피해예요. 테슬라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사업의 그 근간은 제조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테슬라의 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이렇게 크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Innovative, Revolutionary, Cost-Effective, Speedy Manufacturing Technology. 그러니까 혁신적이면서 그리고 비용 절감적인데도 거기에 더해서 스피드하기까지 한 제조 기술을 너무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이. 아마 이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른 브랜드들이,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력에 비용까지 싸게,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이번에 메가 팩토리 있죠. 에너지 사업. 불과 8개월 만인가요? 그 큰 공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제조 기술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특징을, 정말 이 차별점을 제대로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생산 캐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방해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연간 생산 최대 캐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5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0만 대, 170만 대 하니까 충분하네. 더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릴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론이 지금 내년도에 로보택시를 100만 대 만들어내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만 플러스 시켜도, 예를 들면은 180만 대를 2026년도에 저는 무조건 180만 대보다는 더 많이 판매를 할 것이라 봅니다만, 그냥 180만 대로 잡을게요. 자, 거기에서 로보택시를 내년도에 100만 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린다 그러면 그거 280만 대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계산이 안 나오죠. 지금 테슬라의 최대 생산 캐파가 235만 대인데
28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가형 전기차를 여러분 만약에 연말에 출시하면 내년도에 한 5만 대 팔까요? 10만 대 팔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생산을 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보수적으로 50만 대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0만 대 플러스 로보택시 100만 대, 그럼 280만 대죠. 거기에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 50만 대를 들어가면 테슬라의 전체 이제 전기차를 찍어내는 공장의 생산 캐파가 330만 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235만 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있는 공장 계속 생산 설비 이제 늘려나가면서 여전히 이제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은 지금 기가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 팩토리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세미트럭 만든다, 뭐 사이버트럭 만든다. 그러니까 주력 모델의 어떤 생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기가 네바다는. 그럼 미국에서는 기가 텍사스하고 기가 프리몬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가 베를린하고 기가 상하이인데, 자, 지금 이 4개의 공장, 실질적으로 기가 네바다를 빼고 이 공장에서 최대로 찍어낼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생산 캐파가 4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근데 여러분, 옵티머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리고 이제 풀 캐파로 완전 정말 빼곡하게 그 부지들을 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400만 대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여분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최상위급의 호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2분기 때 저는 최대한 빨리 새로운 기가 팩토리에 소식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사업의 청사진에 있어서 테슬라의 지금 생산 캐파하고는 약간 조금 이게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있는 공장 라인들을 계속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십시오.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기가 프리몬트, 이게 전부 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옵티머스를 지금 공장에다가 현실적으로 아마 2, 3년 내에 완전히 풀가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하나 더 증설한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인건비 계속 올라갈 거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부터 해서 인프라, 감가상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묘수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왜 테슬라가 180만 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를 여전히 230만 대밖에 못 가져가느냐. 실제로는 테슬라의 원대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하나가 좌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지금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죠. 바로 기가 멕시코입니다. 자, 기가 멕시코 플랜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활을 걸다시피 했었던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 다 모든 것이 스톱이 돼버렸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0 초반의 주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의 테슬라의 생산 인프라에 투자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기가 멕시코가. 그게 하나로 7조, 그러니까 50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은 7조 원에 다다르는 투자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업의 영역을 다 떠나가지고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거기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뭡니까? 지금 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저주저 할까요? 저가형 전기차는 대량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지금 있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내기가 실제적으로 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멕시코의 그 싼 인건비에 미국하고의 인접 거리에다가 생각보다 멕시코에 GM도 들어가 있고 포드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 업체들 인프라도 그래도 꽤 잘 돼 있는 곳이 멕시코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사이버캡, 근데 로보택시에 대한 플랜도 사실은 기가 멕시코에 있었어요. 도합해가지고 최대 생산 캐파로 400만 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2023년도
3월 달에 삽을 이제 퍼기 시작해가지고 15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 어마어마한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목표를 가졌었다가 2024년 7월 달에 이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뭐 미그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기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2025년 1월 달에 테슬라가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1,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동산 매입을 한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기가 멕시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도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로 시설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누에보 레온 있죠. 기가 멕시코를 이제 건설을 할 그 지역. 그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수로 시설도 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당연히 이제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에 대한 인프라들도 거기에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마 홀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누에보 레온의 지사가 이제 일거리 창출도 있고 그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자초가 되면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플랜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지난 일이고, 저는 2분기 때라도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시민단체들부터 환경단체들이 전 세계 각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한 뷰로크래시라고 하죠. 이제 관료주의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상상도 이제 안 되게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시민단체들의 시위,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일정이 연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탈해서 본다면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일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생산 대수라든지 이 부분과 실제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인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규로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너무나 빠듯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새로운 뉴 기가 팩토리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소식들이 들려줘야 됩니다. 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기가 인디아의 진출에 대한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인디아도 이제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도 인도 파트너들과 일을 많이 해봤는데 느립니다. 느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을 늦추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 현대가 들어가 있고 도요타, 이제 마쓰다도 꽤 선전하고 있는 곳인데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가 인디아가 이제 내수 시장, 인도의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공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주력 시장이죠.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가 인디아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가 멕시코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이제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시대로 가면서 이것이 조금 더 뒤로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게 최상위급의 호재는 뉴 기가 팩토리의 어떤 계획, 그것이 나오는, 실제로 기가 멕시코가 나오고 그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정말 삐까뻔쩍한 기가 팩토리, 기가 멕시코의 그 조감도가 나왔을 때 그걸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 새로운 뉴 기가 팩토리의 소식을 또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뭐 AI, 로보택시,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공장 신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지금 모든 부분들의 일정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의 규모 자체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에서 생산 캐파에 대한 증설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뉴 기가 팩토리의 소식들이 들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테슬라 본사도 일론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는 테슬라의 미래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소식이 들리면은 좋다. 그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호재들보다도 환영받을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